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글로벌 직판 전환 이후에 좀 이제 수익성을 좀 올리는 성과의 어떤 가시와 관련되는 기사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제약 바이오 시장을 어떻게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오늘 그 추석 연휴 휴장이 이제 다음 주 중반까지 진행되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정말 10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많이 있죠. 이 합병 관련되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합병 관련된 반대 관련되는 의사표명과 그 다음에 이제 10월 초에 이제 서울하고 이제 부산 쪽에서 개최되는 오프라인 간담회,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주총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그 다음에 이제 10월 중에 있을 램시마 SC 관련되는 FDA에서 신약으로 이제 FDA 허가를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에도 여러 영향을 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추석 전 마지막 거래일에 일단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계가 일단 매수가 일단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수급상으로 3거래 연속으로 일단 매수 흐름이 나왔고, 외국인 흐름들이 굉장히 수급상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9월 달에는 좀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지다가 좀 주춤하다가 한 일주일 상간으로는 이제 매수가 조금 그래도 위에 올라가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사실 제 외국인도 문제입니다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기관들, 특히나 이제 장기 투자 주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 주력이 되어야 되는 이런 어떤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보험 쪽에서 사실 이제 8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보시게 되면 매도가 훨씬 많습니다. 예. 매도가 이렇게 훨씬 많다고 하는 부분들이 외국계의 어떤 그 외국인들 관점에서 어떤 매도도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이제 이 가격대에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매력이 있는 어떤 흐름의 가격에도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이 이 가격에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급상에서 아쉬운 어떤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정진 회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3분기 실적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장밋빛 전망을 합병 이후의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혀 이제 사실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매수 청구권 가격 15만원대 위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좀처럼 이제 이 부분에 어떤 극복이 안 되고 있고,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도 사실 15만원대 회복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들로 주가가 2달 가까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 이런 어떤 반등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중요하고 수급의 개선이 반드시 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사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에서는 맞는데, 특히나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 금리 단의 어떤 부담 부분이 성장주인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숏 펀드 쪽에서 본다면 바이오 쪽이 이제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 베타 개수가 계속 마이너스니까 숏 쪽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한이 되려고 하면 사실 이제 순수한 매수라기보다는 숏커버링을 하면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매수의 유입이라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적정 가격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좀 사실 여의치 않은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뭐 신규 합병이라든지 신설 합병이라든지 이제 흡수 합병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합병에서는 흡수 합병이 많죠. 흡수 합병이 많을 때 이 기업 가치 개선을 기대하면서 보통 올라가는데 셀트리온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을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실 유통을 좀 담당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셀트리온이 개발과 생산을 한다. 그러면 양자를 봤을 때 정상적인 흐름이 가려면 셀트리온이 좀 이제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고평가가 상대적으로 가야 되고, 헬스케어가 조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돼 있죠. 헬스케어가 오히려 고평가를 받고 있고 셀트리온이 저평가를 받으면서 상장회사다 보니까 합병 결의가 이제 이사회에 됐을 때 요런 흐름들이 셀트리온 제약하고 이제 셀트리온이 먼저 합병하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주가 측면에서는 좋았을 건데요. 이 순차병으로 이제 이런 어떤 결단들이 결국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완벽하게 이제 소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적단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이 타임갭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장기 투자자들도 이 합병의 어떤 개선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수급이 이제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스케어가 제대로 이제 이 어떤 고밸류를 받는 어떤 흐름에서 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그래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 재무적인 어떤 효과는 분명히 이제 서정진 회장이라든지 기관 하우스에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합병하고 나면 원가율 자체가 낮아져서 헬스케어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영업력이 정진되어서 뭐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주가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름 이제 경쟁 이제 신규 진입자들이 많고 과거에 누렸던 퍼스트 무브 효과가 2019년도부터는 거의 안 나오죠. 뭐 셀트리온도 초기에 이제 램시마라든지 호주마라든지 트룩시마가 이제 보유했던 이 포스트 무브의 어떤 입지들이 그 뒤로는 이제 뭐 글로벌 빅파마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퍼스트 무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과거 전략으로 보면 퍼스트 무브가 아니더라도 뭐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는 원가 단에서 그 다음에 뭐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 고강도라든지 제형의 변경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의 전략이었는데 요게 그렇게 썩 이렇게 먹혀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 바이오시밀러에서 가장 좀 강력했던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굉장히 좀 중심을 하고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PBM 이슈에서 생각보다 이제 더디게 나타나면서 주가 측면에서 좀 아프게 나타났는데요. 결국 이제 2019년도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익성 단에서는 뭐 티터 개선이라든지 최근에 뭐 DP 증설,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결국 직판이었죠. 예. 수수료 관련되는 부분 파트너 쪽에 나가는 게 원체 가하다 보니까 이 수익성을 깔아먹는 것들을 이제 직판을 통해서 이미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제 유럽에서 램시마,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전 제품이죠. 작년부터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올해 이제 4월 달에 이제 베그젤마의 출시를 직판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하나 신규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직판에 관련되는 경쟁력을 올려서 이 매출단이나 수익성단을 이제 방어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 매출 대비해서 작년도에 거의 한 2조 가까이 되었고 올해는 2조원을 좀 돌파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매출단의 성장 대비해서 셀트리온에서 이제 셀스케어로 넘어갔던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완전 소진 관련되는 부분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이런 어떤 직판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계속 이제 뭐 트룩시마라든지 호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탈리아라든지 튀르키예 이런 데도 계속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뭐 내용이죠.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병이 되면 이 재무적인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 재고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원가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하기 때문에 요걸 지금 주가에는 아쉽게도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재무적인 성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나 이제 약가가 높게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유럽 대비해서 단가가 일단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직판으로 내년도에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치가 5천억대 이상을 향후에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도 뭐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입장이 약가를 고가로 유지한 그 말은 결국은 이 R&D 가치를 하게 되면 그 약가에 반영하고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보장하는 어떤 형태로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약가를 좀 싸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요런 어떤 형태로 지금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조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진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P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등재를 해야 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유플라이마가 사보험 쪽이 아니라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산하의 옵텀에 결국 공보험 관련되는 등재 관련되는 부분 했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PBM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가 이 월봉상에서 거의 지금 이제 1년 거의 뭐 2년입니다. 2년이 다 돼 가도록 지금 바닥권에서 장기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어떤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이 월봉의 이제 그 침체존에서 뭐 작년에 한번 이제 21만원대 올라갔을 때 위로 가고 장기로 지금 침체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이 박스권을 넘어간 적이 없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침체존의 주가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10월 달에는 좀 이제 합병에 관련된 이슈와 여러 모멘텀이 제대로 좀 반영되는 흐름들로 최소한 15만원대 윗단으로 올라가는 흐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이 나타난지 좀 여부를 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